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오후 천옥현의 안보정론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요, 국내 정치권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으로 그야말로 슈퍼 여당으로 이렇게 탄생하다 보니까 여당에는 거칠 것이 없어요. 무서울 격에 없이 보이는 여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당이 생각하는 그 정치 환경이 갑자기 악화됐어요. 이렇게 정치 환경이 바뀌게 된 것은 우리 야권이 결집한다거나 야권의 비판이 그야말로 정부 여당의 정말 국가 발전을 위한, 국가 안정을 위한, 그리고 경제의 파탄을 막기 위한 고언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북한에 의한, 즉 김여정이를 앞세운 북한의 공세에 여당이 그야말로 숨을 못 쉬는 그런 환경으로 몰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권이 움찔움찔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북한으로부터의 다양한 형태의 공세, 이것이 또 갑자기 김정은이가 나타나가지고 이런 거 전부 다 보류하겠다 이러는 바람에 이제 여당 내에서도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제는 공수처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이 공수처법을 밀어붙이기 전에 이 북한이 이제 보류하면서 숨쉴 틈을 이용해 갖고 여권 내에서 지금 이 판을 흔드는 이 주도 세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맨 제1번이 추미애입니다. 2번이 김두관, 3번이 송영길.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로 지금 현 국면에서는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이 지금 이 판을 흔들고 주도하고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집중해서 받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만약에 우리 전국이 흘러가게 된다면 그야말로 우리 온 국민의 불행이 앞에 놓여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세 사람의 그야말로 이 잘못된 인식과 그야말로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듯한 언행, 더 이상 정말 봐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옥현 안보정론을 통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하나 더 덧붙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추미애와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미 오래전부터 취임 초부터 그야말로 윤석열을 몰아내겠다고 하는 것이 추미애 장관의 일관된 생각이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갖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물론 진보파, 민주당 지지층,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저하고 의견이 다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빼놓은 최소한도 중도층 이상의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저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가질 것이다. 예를 들어서 작년 내내 후반기에 조국이 종국을 완전히 말하자면 이 폭탄 역할을 했어요. 처음에는 조국을 감싸던 그야말로 친여권 우리 국민들마저도 등을 돌렸고, 이러한 등 돌린 현상에 놀란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은 조국을 잘라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아끼는, 그야말로 정치적인 귀중한 자산으로 키우고 싶었던 그 의지,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하든 안 하든 우리 국민이 다 채우고 있어요. 더군다나 진보계층, 민주당 지지층들은 오직 더 잘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 오거돈 부산시장 사퇴를 하니까 바로 나온 얘기가 뭡니까? 조국을 내보내야 된다. 내보내자. 내보낼 것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전히 조국 사태는 살아있는 그야말로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최근에 재판부에서는 조국을 이제 재판 증인으로 나와라. 그래갖고 본인의 부인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는 그야말로 코미디 같은 연극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바로 제 후발주자가 추미애인데, 그것은 바로 조국을 윤석열이가 쳐냈기 때문에 추미애가 아마도 그 한을 풀어주려는 작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종일관 윤석열 흔들게 나섰는데, 요즘에 한명숙 사건의 재수사, 그 다음에 검언 유착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 이런 거와 관련해서 자칭 검찰에 대한 장관의 지휘권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지금 전개되고 있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압박은 국민의 분노를 이미 분노에 그야말로 휘발유를 껴얹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여권 내에서도
이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여권 내에서조차도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차기 대권을 노리기 때문에, 차기 서울시장을 노리기 때문에 저렇게 강성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드디어 여권 내에서 실명으로 그야말로 추미애 장관의 최근에 이러한 그 거침없는 언행에 일격을 가하고 나선 의원이 있습니다. 바로 조응천 의원입니다. 여러분들 조응천 하면 아마 귀에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중요 핫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두 마디씩 툭툭 던지고 나오는데, 그 한두 마디씩 던지는 말이 우리 국민들의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어요. 조국 사태 때도 마찬가지, 윤미향 때도 마찬가지. 결국 추미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사태라고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조국 사태라고 맨 먼저 말씀을 드렸고, 윤미향 건도 이건 사건이 아니고 사태다, 맨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추미애도 추미애 사태로 이제 개념 정의서부터 다시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여권에는 여권에 대해서 미치는 상당히 네거티브한 영향이 크고, 우리 야권, 우리 국민들에게 최소한도 중도 이상의 국민들에게 주는 분노 또한 정말 달랠 길이 없을 정도다, 심각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과거에 이 뜨거운 이슈, 민감한 이슈마다 그래야 우리 중도층 이상의 국민 정서와 비슷한 얘기를 하는 조응천 의원이 결국은 페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핵심은 뭐냐? 이 추미애의 거친 언행, 본인이 법조계에서 30여 년 동안 일을 해왔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광경이다. 예.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추미애 장관의 발언, 대통령한테 부담될까 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예. 저도 조응천 의원 좀 아는데요. 예, 굉장히 강직한 성격입니다. 그리고 이 검찰 출신으로서 이제 변호사도 했고, 또 청와대 비서관도 했고, 많은 그런 이 정부 안에서도, 정부 밖에서도 일을 한 그러한 이 단단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의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 추미애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페북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민주당 의원들, 지금 현재 이해찬 대표 청와대에 짓눌려 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있어요. 이 금태섭 의원에 대한, 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보고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도 지금 초선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입 한마디 제대로 못 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에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다 친문파 의원들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이해찬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윤미향 사태 때하고 똑같이 이번 추미애 사건도 함구령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의 지금 상황에 몰리고 있어요. 더 이상 추미애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아무도 말을 못해요. 이러한 민주당 내 침묵을 깨고 나온 것이 바로 추미애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조응천 의원이 처음이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요, 이 김태년 최고위원 같은 사람들, 또 이 박용진 최고위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윤미향 때 그나마 여당 내에서 어렵게 목소리를 냈는데, 추미애 사태와 관련해서도 이제 우리 그야말로 상식적 수준의 눈높이에 맞는 최소한도 양심적인 발언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특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추미애 장관의 발언 중에서 내 지시를 잘라 먹어버렸다, 이런 총장은 처음이다, 지시랍시고 일을 저지르고 있다, 이런 것들의 이런 표현, 이거 자체가 과연 이게 장관으로서 할 얘기냐, 이런 것이 공개적으로 많이 표출돼 있고, 이런 장관 처음 본다는 얘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했고, 이런 걸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인성의 문제다 얘기를 했고, 또 이 원희룡 우리 제주도 지사, 이 원희룡 지사는 그야말로 북한 사람 같다,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하고 나섰어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이 흔히 얘기해서 야권의 비판이 결국은 조응천 의원으로 하여금 페북에 한마디 하게끔 하는 하나의 동인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법무장관이 원래 의도나 소신과 별개로 거친 언행을 거듭한다면 정부 여당은 물론이고 임명권자에게도 부담이 될까 우려스럽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여당 의원이다, 군 법무관, 검사, 법무부 공무원, 그리고 이후 변호사 생활, 국회 법조위,
법사위, 법조 부근에서 30년 가까이 머문 사람이다. 최근 상황에 대해 뭐라도 말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만에 하나 저희 발언이 오해나 정치적 갈등의 소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동시에 느끼며 고심하다 하고 있었다. 하지만은 책임감이 더 앞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추미애 장관의 언행 얼마나 부적절하느냐. 그 이유는 법무장관의 영문 표기를 빌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법무장관이 Minister of Justice이지 않습니까? 이 Justice라는 게 흔히 정의로 우리가 해석이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직역하면 정의부 장관이다.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최근 추 장관의 언행 매우 부적절하다. 꼭 거친 언사를 해야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단호하고 정중한 표현을 통해서 상대를 설복시킬 수 있다. 이렇게 그야말로 일침을 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 장관이 거친 언사로 검찰개혁, 그 다음에 공수처 출범 당위성 역선하면 할수록 논쟁의 중심이 추 장관의 언행의 추 장관 언행의 적절성에 집중될 수 있다. 그래서 당초 의도한 과는 반대로 나갈까 두렵다. 추 장관이 연일 총장을 거칠게 비난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집권 세력은 눈앞의 유불리를 떠나서 법과 제도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조홍천 의원의 이 페북의 이 논리적 서술과 그 다음에 용어의 신중성, 그리고 이런 부담뿐만 아니라 책임감이 더 크기 때문에 한마디 않을 수 없다는 그 책임의식, 이런 거는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여권의 지금 현재 여권의 전국 운영 이 판에 또 하나의 역작용을 내놓을 수 있는 발언을, 국내 문제가 됐든 남북 문제가 됐든 그야말로 가리지 않고 쏘아대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바로 김두관 의원입니다. 이 김두관 의원이 최근에 이 김여정이의 남북관계, 김정은이의 남북관계에 관한 여러가지 조치를 두고서도 이 과연 이런 의원의 이런 생각을 가진 의원이 정말 대한민국의 안보와 이 국가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그야말로 거침없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여러가지 이런 발언들, 과연 국회의원이 맞는지 많은 비판의 소지가 있어요. 이러한 이 발언에 그야말로 또 한 번 이 문제되는 발언을 한 것이 바로 인국공 사태에 관한 김두관 의원의 발언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최근에 이 2030 청년층에서 이 김두관에 대한 불만, 그야말로 정부 여당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언론에 많이 지금 보도되고 있어요. 특히 이 김두관 의원이 인국공 사태에 관해서 한 발언 중에서는 청년층 바람이 연봉 3,500만원 주는 보안 검색이냐, 명문대생은 생계 걱정 없이 취업 준비한다. 이런 발언이 말하자면 2030 세대에게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2030 세대들의 이 김두관 의원 발언에 대한 불만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지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진보 꼰대다운 막말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김두관 의원이 이렇게 아직도 2030 세대들의 취업난, 이런 이 실업난, 이걸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본인이 살 때 시대의 이런 실업난과 취업난 하고 지금 현재 상황하고 완전히 상황이 얼마나 많이 악화됐는지 그 이유를 모르니까 이렇게 이 분노를 자아내는 이런 발언만 지금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지금 이 분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특히 이 김두관 의원이 생계 걱정 없이 5년 10년 취업 준비만 해도 되는 서울 명문대 출신들이나 들어갈 신입 직장에 감히 어디서 비정규직들이 공짜로 들어오려 하느냐는 잘못된 특권의 그림자가 느껴진다. 이렇게 김 의원이 이렇게 발언을 하는데, 이러한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청년층은 청년층마저 명문대냐 비명문대 출신이냐 이렇게 갈라치기 하려는 것이냐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현재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참고로 여러분들께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이 취업난하고 이 김두관 의원
젊었을 때의 취업난하고 비교해보면 정말 하늘과 땅 사이예요. 김두관 의원이 59년생인데 그 당시에 만 31세였습니다. 90년 청년 실업률이 5.5%, 청년 실업자 29만 명, 전체 실업자는 45만 4천 명. 그 당시 우리 인구가 4,2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황은 어떠냐? 2019년도 기준 통계치를 보면 청년 실업률이 8.9%예요. 그렇기 때문에 5.5%에 거의 3%나 높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실업자는 현재 38만 6천 명인데 당시는 29만 명으로 약 8만 명이나 높아요. 그리고 실업자 당시는 45만 명이었었는데 지금은 106만 3천 명. 그래서 약 60만 정도나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김 의원이 30대에 비해서 실업자가 약 1,000만 명이나 더 늘어난 건데 이게 과연 제대로 현 실업자들의 말하자면 고통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여기에 분노가 지금 2030 세대의 분노가 아주 땅을 치고도 남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마지막으로 이 송영길 의원 이번에 이제 외통위원장을 맡게 됐는데요. 이 송영길 의원은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엄청난 우리 최소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도층 이상의 반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먼저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가지고 대포로 그러면 폭파 안 되는 게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까지 지금 이 송영길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포로 폭발한 게 어디가 있느냐. 그리고 김여정이가 이렇게 폭발한 것은 그야말로 남북 간의 약속을 우리 한국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또 보고 있고, 판문점선은 반드시 비준해야 된다. 더군다나 청와대가 비준하지 않겠다. 그리고 당에서도 지금 비준하는 것은 무리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반드시 비준하겠다.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자, 이 비준하겠다. 지금 북한은 이거 다 비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알고 비준해서 법적 효력을 부여해서 여당이 상황이 어떻게 됐든 야당이 상황이 어떻게 됐든 그야말로 판문점의 법적 효력, 즉 강제성을 부여하겠다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북한이 최근에 이렇게 지금 공세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 플로이드 미 흑인이 이 경찰에 의해서 질식사 당한 것처럼 북한이 숨 쉴 수 없는 상황으로 한국 지금 몰아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일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북한 측 입장을 두둔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양비론으로 나가고 있고 오로지 북한 감싸기에만 여념이 없는 사람이 바로 지금 송영길 장관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추미애는 추미애대로 지금 반박을 하고 있어요. 또 모르자면 자기가 쓰는 그런 용어, 언어, 이 품격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인성의 문제다. 북한식 표현을 쓰고 있다. 이렇게 하고 되니까 추미애가 또 페북에 글을 올려갖고 문제는 검은 유착에 있는데 지금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왜 언어 품격 갖고 본인을 저격하냐? 그래서 또 그리고 언론도 굉장히 잘못되고 있다. 장관이 정치적 야만 탓으로 돌리거나 장관이 저급하다는 식의 물타기로 검은 유착이라는 본질이 덮어질지 모르겠지만 법무부 장관이 그야말로 검찰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거, 이거 저격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 장관의 지휘는 여러 차례 이미 있었다. 이 공문으로도 하고 또 전화로도 이 보안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언론이 이상한 지적 의도하는 언론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 그 이유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전히 추미애는 본인의 잘못이 어디가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이 왜 분났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진중권 씨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이 스토킹법이 지금 국회에 지금 제안되어 있는데요. 스토킹법이 말하자면 통과가 돼야 윤석열 말하자면 비판하는 거, 견제하는 거, 쫓아내려고 하는 게 중단될 것 같다. 윤 총장 좀만 더 버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차기 대권을 노리는 행보다. 이제는 대통령이 자제를 시키거나 해임해야 한다. 허황한 꿈은 사람을 망치니 대권
꿈은 이제는 버려라. 예. 일진이냐? 이분 또 껌 좀 씹는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진중권 씨가 중요 사안마다 이 논평을 내놓고 있는데, 이 추미애 장관에 대한 논평도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논평을 하고 있다. 이런 추미애 장관이 정말 여론의 지적을 따끔하게 알아듣고, 특히 진중권 씨가 최근에 본인에 대해서 하는 지적들, 그야말로 꿈을 접거나 아니면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해임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조용히 국민의 최소한도 평균적인 눈높이에서 이 검찰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장관으로서의 품격과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송영길 의원, 그야말로 현 안보 상황의 원인, 그리고 북한의 대남 전략과 대외 전략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반드시 공부를 좀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고요. 시청자 여러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